안녕하세요. 소다의 북모닝입니다. 여러분은 말눈치가 좋은 편이신가요? 눈치 본다는 말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말눈치는 다릅니다. 말하는 가운데 살며시 드러나는 태도를 뜻하는 우리말인데요. 말눈치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눈치가 좋으면 나를 싫어하는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센스 있는 대화를 위해 말눈치를 키우는 것이 좋겠죠.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이란 책 속에 말눈치에 필요한 심리법칙 중 하나인 벤저민 프랭클린 효가 읽어드립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과 당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둘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대개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보다 자기가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단다. 이러한 심리적 성향을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한다. 한 회사의 회의실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보자. 그날따라 팀장이 심기가 불편했나 보다. 회의 분위기가 엉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팀원을 한 명씩 언급하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이었느냐고 윽박지른다. 한숨을 쉬고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은 더해간다. 그동안 팀의 실적이 회사 전체에서 최하위에 머물렀기에 팀원들도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회의가 끝났다. 팀의 이런 분위기는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사무실은 조용하고 또 팀장과 팀원 모두 굳은 얼굴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때 김대리가 조용히 팀장 자리로 가서 무언가 쑥덕거린다. 그리고 함께 사무실을 나간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돌아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 좀 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졌다. 약간의 미소마저 보인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알고 보니 김대리는 팀장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말하곤 회사 1층 카페로 팀장을 데려갔다. 그리고 달달한 커피를 주문했다. 주문한 커피가 나와서 한 모금씩 마셨다. 여전히 꺼림칙한 표정을 짓는 팀장에게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일단 저부터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팀을 위해서 주어진 목표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편으론 당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팀장은 이런저런 말을 했고 그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김대리 덕분에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한다. 결국에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말로 화기애애한 커피타임은 끝났다. 후일담이지만 이후 김대리를 바라보는 팀장의 시선은 매우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팀장은 어색한 상황에서도 김대리가 자신에게 부탁하고 또 자신의 충고가 마치 큰 도움이 되었다는 듯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았다.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호의를 베푼 것처럼 느끼게 한 김대리의 말눈치가 위력을 발휘한 순간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과학자이면서도 미국의 초대 정치인이다. 프랭클린은 적이 당신을 돕게 되면 나중에는 더욱더 당신을 돕고 싶어 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 즉 아무리 껄끄러운 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돕게 만들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현상은 우리의 말눈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힘이 미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이런 말눈치가 없다.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조심스럽게 대화를 진행하려는 사람만이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의 주인공이 된다. 말눈치의 향상을 위해 심리학 용어 하나만 더 확인해 보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순간이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물론 부탁의 형식은 정중함과 겸손을 잃지 않았다. 이때 상대방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한다. 물론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작은 부탁이라도 들어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상황은 급변한다. 이를 심리학 용어 인지적 부조화로 설명해보자. 인지적 부조화는 심리적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이나 사고를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내 부탁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순간 상대방은 나에게 일종의 호의를 베푼 셈이다. 이때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심리적 갈등에 휩싸인다. 뭐지?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부탁을 들어주는 거지? 심리적으로는 나를 미워해야 하는데 행동으로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순적인 행동을 취한, 즉 인지적 부조화가 상대방에게 생긴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부조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얼른 어색한 상황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한다.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심리적 상태와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해소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베푼 호의를 철회한다. 두 번째,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사람이 사실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호의를 철회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화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끝나야만 하는 파괴적 결론만 나온다. 이제 우리의 말눈치는 달라져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겸손과 부탁의 자세로 말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던 사람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야 한다. 대화의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적과 같은 존재라면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와 인지적 부조화를 적절히 활용한 말눈치로 극복해 보면 어떨까? 그것으로 더 나은 관계를 얻는다면 지금 약간의 어색함 정도는 비용으로 내도 되지 않을까? 세상과 잘 공존할 줄 아는 말눈치를 지닌 사람의 말로 이제 대화를 시작해 본다. 부탁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세상과 잘 공존할 줄 아는 말눈치를 지닌 사람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세상과 잘 공존할 줄 아는 말눈치를 지닌 사람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세상과 잘 공존할 줄 아는 말눈치를 지닌 사람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말눈치를 키워야 센스 있는 소통이 가능하겠죠. 소다의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